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를 맡게 된 한하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음의 결합, 즉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중 모음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중 모음이 뭘까요? 또 이중 모음의 뿌리가 되는 그 원리는 뭘까요? 바로 단모음입니다. 일단 단모음이 먼저 있어야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 모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모음은 뭘까요? 우리 일단 단모음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모음이 만들어지는 원리, 지난 시간에 2주차 때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천지인, 이 세 가지 이 의와 이와 우리 아래 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모음, 단모음. 자, 이 단모음이 있어야지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이중모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발음해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유. 자, 우유. 마시는 우유예요. 우유. 발음해 볼까요? 우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머니의 어머니, 즉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 아시죠, 여러분? 외갓집, 외할머니 댁, 외갓집 할 때 외갓집 할 때 어때요? 발음에 할 때 입술의 처음과 끝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입술의 처음과 끝의 모양이 다른 모음을 바로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점 꺼볼까요? 야, 아, 야. 자, 발음해 볼까요? 그 다음에 여. 자, 여. 그 다음에 유. 자, 뭔가 앞에 소리가 뭔가 더 끼어드는 것 같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할 때는 입술의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뭔가 소리가 끼어드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의 모양도 변해요. 여러분 제가 입술의 모양 안 변하고 단모음 만들려고 한번 해볼까요? 절대 안 돼요. 오 발음하고 싶은데 입술의 모양 변하기 시작하면 발음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 처음과 끝의 모양이 다른 어떤 모음이고, 단모음은요 발음할 때 처음과 끝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단모음은 뭡니까? 소리를 내는 도중, 이 도중이 중요해요. 이 내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어때요? 한 번에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할 때는 이 소리가 변하지 않고요. 한 번에 쭉 나는 요 단모음이 바로 이중모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기본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보겠습니다. 왜 이거 보냐고요? 그렇죠. 이중모음의 뿌리가, 이중모음 만들어지려면 단모음이 뭐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 어려운 글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혀라는 뜻입니다. 저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설 모음은 혀의 앞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설 모음은 혀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은 혀의 가장 끝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전설 모음은요, 혀의 앞부분에 있는 모음인데요.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어때요, 여러분? 어디가 좀 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이 할 때 혀의 위치가 어때요? 이 할 때 혀의 이 앞니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죠? 자, 혀의 앞부분에서 발음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혀의 끝부분에서 뭐가 발음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발음해 봅시다. 어디에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여러분 발음할 때 지금 따라하고 있죠? 자, 모두 단모음이지만 혀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자, 에서 우리가 입술의 모양을 동그랗게 말아볼까요? 자, 여러분 따라하고 있죠? 우라고 했을 때 동그래져요. 자, 이 으에서 입술 모양만 동그랗게 말아주는 게 바로 우 발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영어로 dog, 뭐요? 꽥꽥꽥 하는 우리 동물. 오리. 그쵸? 오리. 오 할 때 발음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입술 모양 변해요? 안 변해요. 오리. 안 변합니다. 자, 하지만 외갓집 할 때 발음 변하죠. 그쵸? 이것은 외가 이중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앞에 전설 모음인 에를 볼게요. 에,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인 오 보겠습니다. 전설 모음인 에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에. 자, 이처럼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전설 모음인데 조금 더 우리 입을 벌려볼까요? 에. 자, 지금 제가 발음한 것은 요 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정하다라고 할 때 이 애정은 누군가를 좋아하다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아끼고 좋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정하는 뭐 친구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애정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발음할까요? 애정. 자, 우리가 이거 쓸 때 사실은 바깥 애자를 써요. 애정. 자, 그래 사실은 이 애와 이 애, 학교에서 할 때 이 애와 애정하다, 뭐 애교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애자가 발음이 똑같다,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논문에 의해서 논문에 따르면 한번 실험을 했어요. 한국의 성인들이 애와 안에 애자와 애, 바깥 애자의 발음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근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애자와 바깥 애자는 한글 표기로서는 구분이 될지라도, 즉 한글을 적는 거는 서로 다를지라도 단어마다 이거 사실 소리 자체는 크게 구분 없다. 한국어의 단모음의 발음은 애와 애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7모음 체계로 보는 그러한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전설 모음 봤어요. 우리 중선 모음 볼까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자, 근데 아가 혀의 중간 부분에서 난다. 이거 조금 느끼기 어려워요. 우리가 마치 자음 같은 경우는 그, 느, 드. 이게 자음은 혀의 위치가 약간의 우리 앞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디쯤인지, 이 청장하고도 이 자음이 닿기 때문에 이 자음을 발음할 때는 이 자음의 위치가 조음, 즉 발음의 위치가 혀의 앞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모음은 기본적으로 공기 흐름을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의 위치를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는 다른
단모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 아, 어때요,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딱 보기만 보면은 이 혀의 위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의 용어가 아니라 이 혀의 위치가 모음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지냐,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해야 돼요. 자, 아, 어때요? 조금 더 약간 목구멍에 가깝게 발음 나는 것은 바로 어예요. 마찬가지로 우, 오, 다 모두 후설 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처음 공부할 때, 그리고 한국어를 좀 많이 공부한 친구여도 고급인 친구여도 발음할 때 어색한 발음이 나는 그러한 모음이 있어요. 어떤 모음일까요? 혹은 헷갈리기 쉬운 모음. 바로 그렇습니다. 우와 오입니다. 또 우, 오, 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영어에 이 오와 우가 한 번에 발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 어떤 경우에는요, 오우가 아니라 요렇게 발음 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로는 소가 뭐죠? 코. 그쵸? 그래서 이 모음이 연이어 나기 때문에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한번 요거 차이 한번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 발음해 볼까요? 오 발음해 볼까요? 자, 우보다 우가 입술에 힘이 덜 들어가요. 자, 우 하려면 제가 에서 우 만들어 보세요. 입술을 정말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모음을 원순, 동그랗다라는 뜻의 원, 순, 입술로 동그랗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의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자, 우와 오 모두 원순 모음이에요. 혀의 뒷부분에서 나는. 자, 근데 우는 입술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입술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우에서 힘을 좀 빼고요. 길쭉한 우리 영어로 대문자 오를 만들어 볼까요? 오. 홀쭉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입술 모양을 이렇게 쌀알처럼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모양. 오. 자, 그래요. 정확합니다. 오예요. 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리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오. 조금 더 길쭉해진 모음으로 이렇게 발음해 주는 겁니다. 길쭉해진 원으로. 자, 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에서 이 입이 벌린 여기 이 공간을 넓혀줘 볼까요? 오, 자, 제가 어로 변하려면 지금 입의 이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더 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라고 하는 단어 발음해 볼까요? 자, 고구마.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부라고 할 때, 어부는 뭐죠? 그렇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자, 어부라고 할 때, 할 때 어때요?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부. 자, 혀의 끝에서 입을 크게, 오보다 우보다 훨씬 더 입을 크게 벌려주는 모음이 바로 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의 단모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혀의 위치에서 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애와 애를 이제 하나의 모음으로 보고 이렇게 7모음 체계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아니다. 왜, 위, 이것도 사실은 왜, 위, 이것도 단모음이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것도 단모음으로 봐서 구모음,
신모음 이렇게 책으로 보기도 해요.